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양육 지식의 부족 68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분명히 규정한 것은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작합니다. 7호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도화선이 되었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 새로이 법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대 행위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에 의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처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2021년 1월 8일에 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체벌은 모두 불법이 되었습니다. 자녀체벌 금지법에 대한 찬성 논란과 반대 논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국가 간섭이며 부모의 교육권 침해라는 것이죠. 아동 전문가들은 징계권을 없애고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올바른 훈육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가 학대는 범죄라고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벌은 훈육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체벌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성장했을 때 체벌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높고 자살률도 높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죠. 물론 모든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체벌이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 흉악범들은 아동학대 피해자였고 대다수의 데이트 폭력은 어린 시절의 경험의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였을 때 느끼는 공포 중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두려움이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살펴보자면, 첫째는 모든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두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눈을 부라리는 것, 매를 안 때리더라도 매를 보여주는 것, 협박하는 것 등 이런 힘의 행사들이 향후 어른이 되어서까지 정서 상태에 현저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두려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가 나를 유일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형제나 자매, 남매와의 비교보다 안 좋은 것이 부모의 어린 시절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어 라거나 열심히 했어 등의 비교는 아이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이 느끼게 하고, 이는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는 아이에게 크고 강한 존재인 것이죠. 세 번째, 칭찬이지만 어떤 조건이 붙은 칭찬이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서 심부름을 해서 착하게 굴어서 네가 이래서 너를 사랑해라는 것은 자신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는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가 작다고 해서 아이의 감정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 입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성인이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아이에겐 부모가 거인이기 때문에 부모로 인해 느끼는 감정은 크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체벌이나 야단치는 것만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칭찬에 익숙한 사람은 칭찬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즉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칭찬하는 것이나 야단치는 것 둘 다 아이를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러는 모든 인간관계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 관계이고
모든 인간은 서로 대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는 아이를 야단칠 수 없을 것입니다. 칭찬도 그렇게 위아래가 있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오라고 부탁했다고 할 때 심부름을 한 아이에게 잘했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부탁했다면 남편에게 잘했어라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고마워라고 말하겠죠. 아이는 어른보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심부름을 해준 경우에도 어른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마워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들은 아이는 내가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가 자신을 좋아하면서 타인을 적으로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생각하는 안정적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양육 지식의 부족입니다. 아동 전문가들은 양육과 훈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부족한 부모 교육으로부터 체벌이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야단치며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믿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야단맞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야단을 맞거나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떻게 하면 야단맞지 않게 될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관심,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가트맨은 부모 역할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부모가 되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능숙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는 과거의 경험자들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매체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은 인정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훈육을 하려면 야단도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세상에서 학대와 체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